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보건위크 그 마지막 날입니다. 주유소 일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이번 주 사실 장세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만 같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물론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더 컸지만요. 중간에 일본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피격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시장 상승폭 다소 반납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그리고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하나 고민이 더 깊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주유소 오늘 3부까지 역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고민들 그리고 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복원해야 하나 한숨 깊으신 분들 오늘도 역시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전화로 문의 주시면 언제나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언제나 계실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역시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고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되는 게 어떤 부분인지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와 인사를 나눠봐야겠죠. 자,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네. 인사 빠뜨려 주시면 또 서운합니다. 네, 맞습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8시의 남자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님 오늘 우리 시장 또 빨간불을 네, 켜면서 네. 양시장 모두 마무리를 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어제부터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2250까지 찍지 않더라도 2300포인트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좀 지켜봐야겠는데 그래도 외생 변수 중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산된다 이야기가 오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 걸리긴 한데 그것만 좀 해결된다면 우리 시장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하지만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뭐 점쟁이가 미래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니면 또 아닌 대로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원달러 환율 선물은 뭐 비슷비슷한 느낌이고 오늘 상한가 종목이 3종목 나왔습니다. 상한가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세림 BNG 그리고 바이오니아, 승일 이렇게 3종목 나왔는데 2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고요. 한 종목은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세림 BNG는 미국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 착수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세림 BNG라는 회사 자체가 식물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이용해서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를 축소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슈가 됐고 최근 들어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최근에도 급등이 나왔고 눌렸다가 오늘 다시 상한가를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니아가 약간 특이한데 엄청나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바이오니아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뭐 정확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첫 번째 기사는 탈모 화장품이 글로벌 공인 인증 기관 더마 테스트에서 최고의 등급을 받았다. 이 기사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정성 테스트에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탈모 화장품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 이게 재료가 좀 약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봤더니 6월 29일 날에는 바이오니아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1시간 반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냈다.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상한가는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고 월요일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상승보다는 개파락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바이오니아 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승일인데요. 승일 같은 경우는 유보율입니다. 요새 트렌드가 유보율이 높으면 무중을 하고 무중한 이후에 권리락하고 권리락 이후에 또 상승이 나오고 이런 식이 가고 있는데 유보율이 승일 같은 경우는 4,675%가 되기 때문에 무중을 발표한 것도 아니지만 유보율이 높다는 이유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종목이 종종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보율 높은 종목들은 항상 관종에 좀 넣으시고 흐름 지켜보시던지 아니면 미리 조금 소액이라도 매수해놓고 보시는 것도 요새 흐름상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한가 종목까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장 흐름이 차차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250포인트 선을 지지라인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2300포인트 선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가장 잘 보는 8시에 남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자 종목들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실 지수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용준 파트너가 5월 달 그리고 6월 달에 이어서 7월 달 종목들도 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지금 뭐 히림뿐만이 아니라 SY 그리고 어제 공개해 주셨던 GS 글로벌까지 이용준 파트너께서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맞다고 하는 거는 맞기 때문에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히림하고 SY, GS 글로벌을 제가 공략했던 이유하고요. 공략했던 그 시간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보시고 복귀하시고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은 지금 세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첫 번째 히림입니다. 히림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히림은 공략을 말씀드린 날이 7월 5일이었습니다. 7월 5일이 동그라미 친 구간인데 히림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히림은 눌리면 8,000원까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8,000원 지지를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틀 동안 하락을 해서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은 8,000원. 을 딱 찍고 지금 오늘 8,100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8,000원에 그냥 방송만 보시고 사셨거나 노란톡방에는 8,010원이 공략으로 나갔으니까 다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히림이 먼저 수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1타석 1안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SY 말씀드리겠습니다. SY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이죠. 7월 6일 날 제가 SY 설명을 드렸고 SY가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듈러 주택 관련주이고 거기다가 코로나 재확산 관련인 음압병실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십시오. 제가 그 다음 날 7월 6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고가 대비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6%고 고가가 3%이기 때문에 9% 가까운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Y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3,850원에 공략을 했고요. 공략한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무리됐습니다. 분봉도 같이 보여드리면 초반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갈 줄 알고 제가 오늘 무료 방송할 때 SY나 휴마시스 급등 을 보고 제가 같이 힘겹게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SY 이렇게 좋은 구간에서 수익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SY까지 우선 두 종목이 나온 거고 마지막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던 GS 글로벌인데요. 사실은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도 이게 차트상 보면 역배열이고요. 상단에 매물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갈지 않더라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바로 막판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석탄 관련주이고 EU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랄지 LNG 가스를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석탄이라도 우선 돌리는 거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전력난 대란이고 더 도와지면 석탄이라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오늘 노란톡방에서 3,210원에 공략을 했고요. 종가가 3,240원이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0.1% 수익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시간외에 GS 글로벌이 4%가 넘게 시간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저도 이런 걸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거든요. 제가 정말
대단하게 잘 맞춘 것도 잘 놀라운 건데 시간을 보고 4% 넘는 건다는 거는 월요일 날 분명히 4% 이상 아니면 그 이상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GS 글로벌 노란톡방에서 공략하신 분 아니면 8시 서울경제TV 보신 분들은 그게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란톡방도 많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RBW, 휴마시스, SY 모두 익절 마무리를 했고 GS 글로벌은 시간에 4% 이상 급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상승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드시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에서 제 도움을 받고 계신데 이 힘드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도 7월이 지금 시작을 됐기 때문에 벌써 세 종목이 먼저 이렇게 잘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7월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서울경제TV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4번째 종목으로 관심 종목 오픈할 텐데 이게 품절주거든요. 그래서 혹시 앵커님 품절주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어떤 느낌인지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보통 품절하면 네. 인기가 많아서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대충 품절주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거의 맞는 게 품절주라는 게 유통지식수가 적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물량이 적다. 품절된다. 조금만 사면 품절된다. 이런 건데 네. 제가 오늘 4번째 종목은 품절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100이라는 주식수가 있다고 한다면 80에서 90 이상을 70, 80, 90을 대주주가 물량을 묶어놨기 때문에 시장에는 유통 가능 주식이 1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 작은 유통 가능한 종목을 품절주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종목을 제가 오늘 관심 종목을 가져왔냐면 대주주가 물량을 꽉 잡아놨기 때문에 소액의 돈으로 이 주가를 급등 또는 급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품절주가 한번 가기 시작하면 크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7월 4번째 종목은 품절주를 이용준이 가져고 왔다. 앞에 3개 종목은 흐름이 매우 좋고 이미 수익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봐 좋고 4번째 종목은 품절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에 대한 힌트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품절주 가지고 왔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또 얼마만큼의 수익을 주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7월에 방송 공개 종목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히림 같은 경우는 자, 매수 타점 노란톡방에서 잡아주셨고, 모두 따라오셨다면 현재 모두 수익권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SY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 6.2%의 수익으로 청산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제 공개를 해주셨던 GS 글로벌 현재 시간외에서 5.25% 급등 중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방송에서도 종목들 공개를 해주고 계시지만 무료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하고 싶다,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2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인데요. 자, 현대약품 매수를 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시고요. 매수가는 6,1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현대약품 오늘 흐름 보면 1.85% 하락이 나왔고 5,84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현대약품 7월 들어서 흐름이 좋게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상한가도 한번 터치를 했다가 25% 수익권에서 마무리를 됐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자, 사실 그때 재료가 치매 치료제 하이페질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그게 이미 있던 제품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 다시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 현대약품 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현대약품은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시청자분은 제 기준을 한번 들으시고요. 판단하시는데 하나의 지표로만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 현대약품은 재료는 치매 치료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미 녹아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왜 그만 오를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00원 부근이죠. 올해 2022년 1월 6일 날 이미 고점을 7,200원이 한번 나왔고요. 또 오늘은 아니고요. 이날
7월 6일 날 이미 고점이 나왔습니다. 두 번 다 7,000원이라는 싼고 전고점을 부딪혀가지고 윗꼬리를 크게 달리고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강력한 7,000원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 근간에는 재료가 희석됐거나 재료가 제대로 된 재료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7월 6일 날 윗꼬리를 달았다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상승에서 윗꼬리가 큰 도지가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크다는 거는 상승에서 윗꼬리가 크다는 건 하락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교과서를 보더라도 바닥에서 도지 또는 아랫꼬리는 상승을 의미하고 상승에서 윗꼬리 또는 도지는 하락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싼고를 맞았고 7월 6일 날 또 윗꼬리를 크게 달았기 때문에 더는 상승할 수 없다 우선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 시청자님 사신 6,100원을 가지 못하고 바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을 한다면 1차 저항은 이 구간 21선이 주말 되면 좀 올라가겠지만 5,000원을 1차 저항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원까지 홀딩 하셔가지고 버티신다면 5,000원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우선 재료가 신선하지 않고 과거의 재료를 다시 한번 재탕한 거라면 다시 전저점인 3,7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올린 종목이고 그리고 윗꼬리를 크게 달리고 싼고를 맞고 음봉 도지가 고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하락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월요일날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제는 재료가 이미 사용된 신선한 재료가 아니라는 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은 지지 라인은 5,000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진다면 3,78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할 여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월요일 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대약품 치매 치료제 이슈와 함께 상한가도 터치를 했던 종목인데요. 현재 이 재료에 대해서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용준 파트너도 이미 현대약품 더는 상승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락한다면 1차 저항 라인 5,000원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깨지면 3,780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자, 물론 월요일 장의 흐름을 또 반드시 보셔야겠지만 지지 라인은 5,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셔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약품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고민으로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 고민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한전산업 매수를 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시고 매수가는 14,30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자, 한전산업 오늘 흐름도 볼게요. 0.92% 하락이 나왔고 1,8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전산업 오늘 흐름 좀 자세하게 한번 봐보면 자, 오늘 사실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물론 초반에 갭을 띄워서 출발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큰 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오늘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수급도 보면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물량은 모두 크지 않았습니다. 자, 한전산업. 지금 1,8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14,300원인데 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한전산업 지금 제가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요. 우선 그 차트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는 차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기업 개요를 봤더니 석탄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GS 글로벌하고요. 한전산업이 같이 이렇게 석탄 관련주로 수혜를 본다면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느낌상으로는 GS 글로벌 차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한전산업 차트이고 자,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GS 글로벌 차트인데 보시면 하락하고 횡보하다가 21선을 지금 GS 글로벌은 돌파를 못했는데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횡보하다가 어제부터 21선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한전산업이 석탄으로 만약 수혜가 보는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묶인다면 상승이 크게 한번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근간에는 제가 기업 개요를 봤거든요. 사실은 저는 한전산업을 신재생에너지, 한전계열사 이 정도만 봤었는데 보니까
석탄 취급 설비, 환경 설비, 연료 환경 설비 분야의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키워드가 저는 석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 산업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게 우리나라가 석탄을 더 이상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다시 상승했다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의 만약에 흐름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아웃풋이 나기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원전도 다시 재가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빈틈을 석탄이 어느 정도는 매연이나 환경 문제가 있지만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제가 GS 글로벌을 그런 발상에서 드린 건데 한전산업도 만약에 석탄 관련주로 엮인다면 한전산업도 갈 수 있다 우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시나리오입니다. 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정확한 재료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길게 보면 크게 보면 지금 동그라미 친구가 어제가 21선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하십시오. 1차 목표가는 우선 전고점인 12,000원 정도 보시고요. 12,000원. 지금부터 약 12% 정도 구간이 나올 겁니다. 12,000원 보시고 12,000원을 이게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잘 나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을 찍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시청자님이 사신 14,300원이거든요. 딱 전고점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전제는 한전산업도 석탄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 수혜주로 엮인다면 12,000원 보시고요. 12,000원 돌파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14,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석탄 이슈가 생기지 않고 석탄 수혜주로 묶이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10,000원 선에서 꽤 긴 횡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때 시점 보시고 비중 축소 또는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업 개요의 재무 좀 봐드릴게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매년 매출과 영업이 큰 폭의 차이가 없습니다. 재작년은 190억, 작년은 175억이니까 올라도 10억, 내려도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는 이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배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매출과 영업이익에 근거한 주가 상승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전산업 차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자 하지만 기업 기요를 볼 때 석탄 관련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관점 함께 주셨죠. 자, 1차 목표가 전 고점이 12,000원 보시고요. 자, 돌파한다면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14,000원 2차 목표가로 잡고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재무도 함께 봐주셨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의 성장으로 인한 그런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점도 함께 봐주셨네요.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한전산업에 대한 고민 만나봤고요. 자, 다음 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내용인데요. 자, SK 하이닉스 매수를 하신 우리 시청자님이십니다. 매수가는 11만 6천 원에 비중은 20%고, 자, SK 하이닉스 오늘 흐름을 보면 0.96% 상승이 나와줬고, 94,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 갭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자, 장중 내내 빨간불 켜기는 했습니다만, 시가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오늘 종가 형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기관 매도 물량도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그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기본급의 100%에 네.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좋은 대기업이죠. 네, 네. 굉장히 부러운데 일단 네. 우리 시청자님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기사 바로 밑에 보면 네. 그 디램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기사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종합시장창에 보면 7월 8일 날 똑같은 기사 나왔습니다. 기본급 100%를 쏜다라는 기사 바로 밑에 보면 3분기 디램 가격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실적은 안개 속에 있다. 사실은 이게 더 관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는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이제 지수가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디램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종목별 투자자에서 보면 오늘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
전제는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루에 2, 3포인트씩 오른다는 전제라면 시청자님 사신 가격인 11만 6천 원까지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저항 라인은 이 구간입니다. 10만 5천 원. 1차 목표가이자 1차 저항 라인 10만 5천 원이고요. 10만 5천 원을 찍고 하락 또는 다시 돌파가 나온다면 2차 목표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11만 2천 원. 11만 2천 원. 여기까지 1차와 2차 목표가를 기억하시고요. 그 전제는 지수가 매일 2포인트 또는 3포인트씩 상승을 한다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회사 자체로서는 지금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특별한 회사 자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만한 호재는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지수가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그리고 다음 주도 오른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 단기 하시는 분 아니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드린 두 가지 가격 기억하시고요. 추매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수익 보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는데 지금 3분기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실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죠. 자, 지금 1차 목표가이자 저항 라인으로 10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2차 목표가는 11만 2천 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수가 1%에서 2%씩 상승을 해준다는 전제인데 일단 추매를 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1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추매를 하셔서 조금 평단가를 낮춰보신 뒤에 자 1차 저항 라인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대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SK 하이닉스에 대한 고민까지 만나봤고요. 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이용준 파트너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우리 기술이요. 네, 우리 기술이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2,250원에 네. 5%예요. 네, 우리 기술 매수를 하셨고 2,250원에 5% 갖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 흐름 보면 2,225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약수익권에 있으신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아니 좀 자꾸 못 올라가고 오늘 또 장이 좋은데도 안 올라가서 네. 다른 주식들은 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게 매도를 해야 되나 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매도를 한다면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 이 부분도 고민이 되시죠? 네네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2,250원. 지금 2,225원이잖아요. 약간 네. 뭐 보합권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네네. 네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원전 관련 테마들은 중장기로 좋다는 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올 초반에 너무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 예. 네, 보시면 차트 크게 보더라도 보세요. 작년 5월에 이렇게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물량들이 매물대로 이만큼 다 있는 거거든요. 금액으로 하면 1,780원에서 3,000원 사이가 다 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사실은 원전주가 좋다고 해서 산 건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이렇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기존에 너무 많이 해먹었다.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해먹고 물린 사람들이 최근 1, 2년 동안 너무 많다. 이렇게 매물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만 지금 못 가는 건 아니고 서전기전, 한신기계,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G2파워라는 신규 상장주가 빨리 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두운 이야기만 해드려서 목소리가 또 많이 다운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좋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기술이 올라간다면 목표가는 저는 이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전고점 구간인 2,450원. 메모하세요. 2,450원 전고점 목표가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음봉이 나와가지고 5일선과 12일선 지지인 2,200원 지지를 못 받고 밀린다면 하락폭은 2,1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0원이요? 네, 그래서 2,100원이 21선이기 때문에 2,100원을 잘 지지받는 그때가 추매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21선 2,100원을 이렇게 횡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깨져버린다면 네. 그때는 고민하셔야 되는 게 비중 축소를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중장기로 할 건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가격은 2,100원인 21선 지지, 그리고 올라간다면 2,400원의 목표가. 이게 두 개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확실한 거는 오랜 테마이기 때문에 매물대도 많고 기존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님 화이팅 하세요. 예. 네, 우리 기술 매수를 하셨는데 시원한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십니다. 자, 우리 기술은 21선인 2,100원을 잘 지지받는다면 홀딩을 하셔도 될 텐데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 만큼 2,100원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자, 만약에 우리 기술 2,100원 잘 지지받고 올라준다면 목표가로는 2,400원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자, 2,400원 도달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2,100원 지지 여부를 우선 보시고요. 만약에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2,400원대에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전화로 만나본 우리 기술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예, MK전자요. 네, MK전자가 고민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도 알려주시죠. 24,200원요. 네, 24,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요? 10%요. 네. 자, MK전자 오늘 흐름 보면 2.8%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0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너무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MK전자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작년 10월인지 9월인지 그때 아마. 혹시 매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그때는 이제 2번 정도는 제가 팔았다 샀다 해서 좀 수익을 얻었어요. 제일 나중에 3번째 이제 들어갔는데 고점에서 들어가고 계속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 후에는 어떻게 가망이 없더라고요. 이미 한 번, 두 번 수익을 줬던 예. 종목이기 때문에 또 믿고 들어가셨군요. 예.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세요?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희망이 없으면은 손절을 하고 네.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이거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네요.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아주 예. 나쁜 종목은 아니라서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거 MK전자 사실 때 그 재료가 혹시 있었나요? 시청님 사신 때 재료가? 어쨌든 그때는 잘 많이 이제 어쨌든 나한테는 수익을 많이 줬으니까. 그렇네. 예. 그때 보니까 2021년도에 11,000원 있던 게 27,000원까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예. 그때 혹시 뉴스나 재료가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잘 모르겠어요. 인물주로 어쨌든, 걸렸었나? 예? 인물주, 정치 테마주는 아니었었나요, 그때? 예, 정치 테마주는 아니었고. 네네네. 예,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돼서 네네네네. 예. 우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차트를 크게 본 거고, 잠깐 더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이게 원래 MK전자 같은 경우는 저가가 5,000원 정도 됐던 종목인데 작년 달에 27,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넘어 5배가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예. 다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5,000원. 지금 오늘 종가는 11,000원인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 11,000원, 그러니까 적으세요. 11,000원이 21선인데요. 예. 내일 월요일 날 11,000원 위로 올라간다면 예. 바닥을 지지받으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예. 근데 전제는 지금 전혀 재료가 없거든요. 뉴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걱정인데 그래도 11,000원 지지만 받고 행보를 한다면 희망을 버리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보면 MK전자 같은 경우는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특히 매출액은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지만 큰 폭의 하락이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좋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보율이 MK전자 3,600%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주주나 이런 그 특별 관계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게끔 더 이상 놔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하락 가격은 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000원이니까 뭐 더 많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락의 마지막 라인은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유보율도 높고 배당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제가 상상을 하건데 혹시라도 무상증자라든지 또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시점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재무적으로는 너무 우량하기 때문에 그래도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 호재 뉴스가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종목은 다소 느리게 또는 특별한 변동 없이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손절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빠져 있어서 손절하실 거예요, 시청자님? 근데 지수가 또 빠진다면은 네. 이게 또 하락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아. 걸 아예 그냥 선절을 해버렸으면 좋겠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지수가 빠지면 또 빠지니까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시청자 결정하시겠지만 저라면 예. 어차피 지금 2배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렇게 계좌를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넣어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어차피 회사는 지금 보니까 망하거나 상폐되거나 관리 종목될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유보율이 좋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해서 그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저런 홀딩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근데 마이너스가 찍힌 게 크면 사실은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예. 시청자님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는 가격은 11,000원 이하로는 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제가 유보율이 때문에 저는 좀 좋게 봤는데 마이너스 폭이 커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시다면 11,000원을 네. 기준 잡고 그게 깨지면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필요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MK전자 차트적으로는 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종목 자체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20일선인 11,000원 지지받으면서 횡보만 해준다면 희망 버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거기다가 유보율이 높고 배당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중이나 또 주가가 너무 빠지고 있는 만큼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호재 뉴스가 나올 가능성, 자,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만 그런 가능성도 함께 봐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자, 물론 우리 시청자님 마음이 워낙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자, 일단 홀딩만 좀 주셨으니까 그 11,000원의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MK전자가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한국 BNC. 한국 BNC요. 예. 네, 한국 BNC 얼마에 들어가셨을까요? 21,500원에 15%입니다. 네, 한국 BNC 21,500원에 15%의 비중이시죠. 예. 네, 한국 BNC 오늘 흐름 보면 8,37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올 초에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 BNC가 그래도 꽤 곧 6만 원대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추가 매수를 어느 타임에서 좀 해야 되는 걸 알고 싶고, 추가 매수하고 나면 얼마 정도 상승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추가 매수 타이밍과 또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네.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예.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한국 BNC 사실 때 혹시 경구용 치료제 그거 보고 사신 거예요? 예, 그것도 많이 올라가고 또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샀더만 이렇게 많이 흘렸겠네요. 네. 이게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사실 없어졌잖아요. 이때 예. 작년 7월 달에 한국 BNC가 바닥에서 8,000원짜리가 6만 원 가면서 거의 8배, 9배 오르면서 이때가 최고였고 급락이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백신에 대한 종목들, 또 특히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종목들은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사실 작년 올 초에 1월 달에 사셨다고 한다면 이 구간이실 텐데요. 예. 그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한국 BNC를 치면 특별히 좋은 뉴스는 사실 없고 나쁜 뉴스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재료가 없다, 기사가 없다 이렇게 먼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락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봉들이 조금만 단봉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 기사가 나오거나 호재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른 게 제가 이제 바닥의 지지 라인을 확인해 봤더니요. 월봉상 보니까 가격상으로 보면 좀 메모하세요. 이 가격 4,500원 정도가 5,000원에서 4,500원 정도가 마지막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8,500원이에요? 네, 4,500원, 5,000원. 이제 조금만 더 빠지면 그 구간은 더는 안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회사에 이상이 없고 재무제표 이상이 없다면 그때가 추매 타이밍이 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그때 무조건 4,500원 됐다고 사지 마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 수급이 딱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4,500원이에요? 네, 4,500원에서 5,000원이 마지막 지지 라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그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10% 이상 되는 양봉이 나올 때가 그때 추매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제는 지지를 잘 받고 좋은 뉴스와 공시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 그때 추매하시는 거지 무턱대고 지금 추매했다가는 더 밀릴 수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좀 추가 매수 타임은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단봉으로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면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지금 흐름이 특별히 거래량 없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예. 봉들이 하루에도 오르는 폭은 봉이 굉장히 크구나. 뭐 1%에서 2%, 또 어떤 봉은 18%도 구간이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급등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나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나 이슈는 지금 소멸된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저기 확인해 보시고 본인 기준 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일단 특별한 호재 이슈나 공시가 나오기까지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가격대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자세한 공시 내용 그리고 자세한 차트까지 짚어보면서 종목 상담 차근차근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런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안목을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 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관심주를 또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 힌트 이미 주셨죠? 품절주. 자, 어떤 종목인가요? 품절주인 오늘의 관심 종목은 위니아 에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게 설명을 쭉 해드릴 테니까 왜 품절주가 오르면
어떻게 오를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부거리도 되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공략도 알려드릴 테니까 위니아 에이드 지금 필기하십시오. 먼저 기업 개요는 2015년 1월 달 위니아죠. 다들 아시죠? 위니아라는 회사에부터 분사돼서 설립되었고 원래는 대유 위니아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4월 달에 위니아 에이드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위니아 회사인데 에이드, 그러니까 위니아 회사의 제품을 에이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AS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전국에 29개의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에어컨 설치부터 수리, 그리고 기타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을 설치, 수리, AS까지 다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위니아 에이드를 제가 가지고 왔느냐? 주말에 온도가 또 34도가 된다고 하고요. 최근 이번 주만 보더라도 폭염에 AV 전력이 5년 이래 최저이고 그리고 블랙아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말하면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돌리는데 에어컨을 돌리다 보면 고장이 나면 또 AS를 받아야 되고요. 아니면 에어컨이 없는 곳은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니아 에이드에서는 에어컨 설치, 수거, AS를 하는 회사이고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품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기업 개요에 들어가서 지분 분석에 들어가 보시면 위니아 에이드는 대주주가 위니아하고 몇 명의 대주주가 있는데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64%입니다. 64%를 대주주가 꽉 잡고 있는 거고요. 단 34%만 유통 주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긴 하지만 유통 주식이 작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34%에 대한 부분만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크게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품절주의 장점이자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 좀 보면 안정적인 매출, 영업이익이 지금 보이는데 기업 개요에서 보여드릴게요. 위니아 에이드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44억인 영업이익이 올해는 426억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게다가 유보율도 1800%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차트인데 요새 트렌드가 무상증자에 대한 트렌드가 있고요. 신규 상장주에 대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즉 수급이 깨끗하고 꼬이지 않았고 위니아 에이드처럼 유통 주식과 34%밖에 되지 않는 회사는 폭염에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바로 공략한다기보다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위니아 에이드까지 같이 제가 공략이라든지 관련 뉴스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대응을 그냥 TV만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11,700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가격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저항은 12,000원. 그리고 하단 지지는 11,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2,000원을 돌파해야 급등이 나올 거고요. 11,000원을 지지받으면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1,000원이 깨지면 하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저랑 같이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안내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품절주 이렇게 힌트를 미리 주셨었는데 품절주이자 또 폭염 관련주인 위니아 에이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지금 히림, SY 그리고 GS 글로벌에 이어서 위니아 에이드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줄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일단 상단 저항 12,000원 그리고 하단 지지 11,000원 주셨는데 자세한 대응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위니아 에이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종목 상담 차근차근 진행을 해드렸고요. 또 희망 보건 위크 마지막 날인 만큼 또 이용준 파트너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또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좀 만족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혹시나 못하신 종목 상담은 2부, 3부에서 계속 접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상담 고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